새벽 응급실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은 살려야죠. 강지우 인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노숙자 환자의 손을 그는 여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노인, 한성준 이사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떨림이었습니다. 저 청년이 설마.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주먹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성주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지우에게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것이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만 맴돌았고 성준의 발걸음은 무겁게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40년 동안 얼어붙었던 진실이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연속극을 매주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CHAPTER 1 새벽 4시 성안대학병원 응급실은 여느 때보다 소란스러웠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것에 실려온 환자는 온몸에서 악취가 진동했다. 해진 옷과 더러운 머리카락, 얼굴 가득 묻은 때 노숙자였다. 또 저런 환자야? 누가 담당하려고 해. 돈도 없는데 무슨 치료를. 그냥 응급처치만 하고 내보내야지.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레지던트들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모두가 외면하는 순간 한 젊은 인턴이 환자에게 다가갔다. 제가 하겠습니다. 강지우였다. 29, 인턴 1년 차. 아직 젊은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강 인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 어차피 입원비도 못 낼 환자야. 선배 레지던트가 비아냥거렸지만 지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환자의 옷을 걷어 올렸다. 배에는 크게 벌어진 상처가 있었고 이미 감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폐혈증 쇼크 증상이 있습니다. 즉시 항생제 투여하고 외과 협진 요청합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능숙하게 정맥 라인을 확보하고 환자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악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의 상처를 세심하게 소독했다. 돈이 없어도 사람은 살려야죠.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치료비 얘기를 꺼내자 지우가 담담하게 말했다. 주변 의료진들은 눈을 흘겼다. 저런 순진한 소리를 하다니. 병원이 자선 사업하는 곳인 줄 아나.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2시간 동안 환자 곁을 지키며 정성껏 치료했다. 상처를 봉합하고 링거를 교체하고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때였다. 환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지우를 바라봤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악력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지우가 환자의 손을 다시 잡아주며 말했다. 환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응급실 입구 쪽에서 누군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70대 중반의 노인. 고급 양복에 지팡이를 짚은 위험 있는 모습. 바로 성안대학병원 이사장 한성준이었다. 새벽에 이사장이 응급실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었다. 비서가 황급히 우산을 받쳐들고 뒤따랐다. 이사장님, 새벽인데 왜 이곳에? 조용히 해. 한성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비서를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강지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노숙자 환자를 정성껏 돌보는 저 젊은 인턴의 모습을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고 굳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 깊은 감정이 교차하는 듯 했다. 저 인턴, 이름이 뭔가 강지우라고 합니다. 올해 인턴 1년 차입니다. 비서가 재빨리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다. 강지우. 한성준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리고 한참을 더 지우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돌아섰다.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오라고 전해. 네. 이사장님께서 왜 갑자기 묻지 말고 전하기만 해. 한성준은 지팡이 소리를 울리며 응급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처럼. 응급실에는 다시 일상이 돌아왔다. 지우는 여전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관찰받았다는 사실도, 이사장이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도 아직 모른 채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누군가의 운명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안대학병원 이사장실. 30평이 넘는 공간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의학 서적들로 채워져 있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하지만 이 방의 주인 한성준은 그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비서 박 과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성준은 무표정하게 페이지를 넘겼다. 숫자들이 완벽했다. 수익률 증가, 환자 만족도 상승, 의료 사고율 감소.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잘했네. 다음 이사회 때 보고하도록. 네, 이사장님. 차갑고 간결한 대화. 이것이 한성준의 방식이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효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를 얼음 이사장이라 불렀다. 두려움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 그가 이 병원을 일궈온 지 40년. 작은 동네 병원을 국내 최대 의료재단으로 키워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것을 희생했다. 시간도, 건강도, 그리고 가족도.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보였다. 젊은 시절의 성준과 한 여인. 그의 아내 유진이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 하지만 그 사진은 25년 전의 것이었다. 유진은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성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슬픔을 일로 묻었고 감정을 꽁꽁 얼렸다. 살아남은 아들 민혁을 키우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버지. 문이 열리며 4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한민혁, 성준의 외아들이자 병원의 부원장이었다. 아버지와 닮은 듯 다른 얼굴. 성준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눈빛에는 냉소가 서려 있었다. 들어오라고 했나? 이사장실이기 전에 아버지 방 아닙니까? 민혁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가웠다. 부자지간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무슨 일인가? 신규 인턴 강지우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부르셨다던데요. 이례적이시네요. 내 상관할 바 아니야. 상관할 바 아니긴요. 저도 부원장입니다. 인사에 관한 건 제 업무 범위예요. 민혁은 비꼬듯 말했다. 성준은 아들을 차갑게 쳐다봤다. 나가보게.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아버지는 저를 아들이 아니라 직원으로만 보시잖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가? 중요하죠.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일만 하시면서. 민혁이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다. 성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틀어졌다. 유진이 죽은 후
그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 민혁의 학교 행사에도 생일에도 가지 못했다. 병원 일이 우선이었으니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다. 민혁은 이미 성준을 아버지가 아닌 상사로만 대했다. 성준은 책상 위 서류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특정 파일을 꺼냈다. 인턴 강지우의 인사기록이었다. 새벽 응급실에서 본 그 청년. 페이지를 넘기며 그의 이력을 살폈다. 의대 성적 우수, 봉사활동 이력 다수, 추천서도 훌륭했다. 하지만 성준의 손이 특정 부분에서 멈췄다. 출생 1996년 3월 15일. 출신 사랑이집 고아원. 보호자 없음. 부모 불명. 고아원 출신. 부모를 모르는 아이. 성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지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새벽 응급실에서 노숙자를 돌보던 그 따뜻한 눈빛. 1996년 3월. 계산이 빠른 성준은 곧 깨달았다. 그 시기. 유진이 임신 중이던 시기. 그리고 사고가 났던 시기. 설마.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성준 스스로 놀랐다. 불가능했다. 유진은 그날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서 확인했다. 사망 진단서도 받았다. 하지만 묘한 불안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우를 봤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성준은 내선 전화를 눌렀다. 박 과장 들어오게. 잠시 후 비서가 들어왔다. 1996년 3월 사랑이 집 고아원에 입소한 아이들 명단을 알아봐. 특히 신생아로 들어온 경우. 네. 갑자기 왜? 묻지 말고 알아보라고.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성준은 다시 지우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 속 청년은 밝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눈가의 주름, 웃을 때의 표정이 누군가를 닮았다. 유진을. 말도 안 돼. 성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29년 전 잃었다고 생각한 아이가 살아있다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긴 그림자가 방 안을 채웠다. 성준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얼음처럼 굳어있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사회 회의실. 병원 주요 보직자들이 모였다. 안건은 신규 인턴들의 평가였다. 민혁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올해 인턴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인력이 있습니다. 강지우 인턴입니다. 강지우? 한 과장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네. 환자 응대가 탁월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각별합니다. 지난주에도 치료비 걱정하는 할머니께 본인 돈으로 약값을 내드렸다고 하더군요. 그건 좀 선을 넘는 거 아닌가요? 직업적 거리 유지도 중요한데. 다른 보직자가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민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마음가짐이 의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자를 정말 사람답게 대하는 거죠. 기술은 배우면 늘지만 마음은 타고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상석에 앉은 성준을 쳐다봤다. 평소 같으면 냉정하게 판단을 내렸을 그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성준은 아무 말 없이 민혁을 바라봤다. 아들이 저렇게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던가. 평소 냉소적이던 민혁이 눈빛을 반짝이며 한 청년을 두둔하고 있었다. 부원장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게. 성준의 대답에 민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 정말입니까?
자네가 책임지는 거야. 잘 지도하게.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민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지만 성주는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성주는 직접 병동을 돌아봤다. 표면적으로는 시설 점검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강지우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 3층 내과 병동. 복도를 걷던 성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병실 앞에서 지우가 휠체어에 앉은 노인과 대화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약은 꼭 시간 맞춰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알았네, 선생. 근데 자네 참 마음씨가 곱네. 우리 손자랑 비슷한데. 칭찬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겠습니다. 지우는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일어났다. 그때 성준과 눈이 마주쳤다. 지우는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다. 이 이사장님, 계속하게. 성준은 짧게 말하고 지나쳐갔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다. 지우는 다시 노인에게로 돌아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이 성준의 눈에 들어왔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말투, 손짓. 하나하나가 묘하게 익숙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젊은 시절에 나와 닮았어. 성준은 깨달았다. 40년 전 자신도 저렇게 환자들을 대했었다. 돈이 없어도 신분이 낮아도 모든 환자를 정성껏 돌봤었다. 언제부터 잊어버렸을까? 의사로서의 그 순수한 마음을. 비서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사장님 다음 일정이. 박 과장? 네. 저 강지우 인턴. 자네 눈에는 어떻게 보이나? 박 과장은 지우를 바라봤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상합니다, 이사장님. 뭐가?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낯설지가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요? 성준의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만 느낀 게 아니었다. 다른 사람도 지우에게서 뭔가 익숙함을 느끼고 있었다. 조사는 어떻게 됐나? 아직 진행 중입니다. 1996년 3월 사랑이 집 고아원 기록을 찾고 있는데 당시 자료가 많이 소실됐다고 하네요. 계속 알아보게. 반드시. 네, 이사장님. 저녁 무렵 성주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쓰던 진료 일지였다. 페이지를 넘기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다. 환자 김순자, 67세. 치료비 걱정으로 퇴원을 원함. 설득하여 치료 지속. 환자 이철수, 45세. 노숙 생활로 위생 상태 불량. 특별 관리 필요. 40년 전 자신의 글씨. 그리고 오늘 본 지우의 차트 기록. 성주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글씨체가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 특히 이응과 리을의 모양이.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 진료 방식까지. 우연일 리가. 성주는 중얼거렸다.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다. 말투, 손버릇, 글씨체,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 심지어 왼손으로 펜을 돌리는 습관까지. 문이 열리며 민혁이 들어왔다. 아버지, 내일 강지우 인턴을 제 팀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다. 가보게. 민혁이 나간 후 성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29년 전 유진과 함께 이 창가에 서서 별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었다. 여보, 이 아이가 당신 닮았으면 좋겠어요. 환자를 사랑하는 따뜻한 의사가 됐으면.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성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70평생 울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눈물을 참아야 했다. 유진아, 설마 우리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에 대고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만이 조용히 그를 스쳤을 뿐이었다. 1984년 서울의 어느 대학병원. 25살의 한성주는 가운 주머니가 찢어진 가난한 의대생이었다. 야간 당직을 서며 학비를 벌고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펼쳤다. 잠은 사치였다. 성준아, 또 밤샘이야? 복도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돌아보니 간호사 이수정이었다. 23, 맑은 눈동자를 가진 여자. 그녀는 늘 피곤한 성준을 챙겼다. 수정아, 넌 왜 아직 안 들어가? 너 걱정돼서. 이거라도 먹어. 수정이 도시락을 내밀었다. 김밥과 삶은 계란. 그녀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성준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허겁지겁 먹었다. 하루 종일 굶었던 터였다. 천천히 먹어. 체해. 고맙다 정말. 뭐가 고마워. 우린 친구잖아. 친구. 하지만 둘 사이에는 그 이상의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밤마다 함께 당직을 서고 환자를 돌보고 새벽 커피를 마시며 꿈을 이야기했다. 성준은 큰 병원을 만들고 싶다고 했고 수정은 그저 성준 곁에 있고 싶다고 웃었다. 계절이 바뀌고 1985년 봄이 왔다. 수정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벚꽃이 흩날리는 병원뜰. 성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사랑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성준의 아버지 한태수가 밥상을 엎었다. 양반가 후손으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간호사라고? 집안도 변변찮은 계집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아버지, 수정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넌 아직 학생 신분이야. 의사도 못 됐으면서 무슨 책임을 져. 제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큰 병원 만들어서. 그만.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안 그러면 학비 지원 끊는다. 성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학비가 끊기면 의대를 다닐 수 없었다. 꿈을 포기해야 했다. 그날 밤 성준은 수정을 만났다. 미안해. 나 너랑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성준아? 집안이 반대해. 학비도 끊는데.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애써 웃었다. 그래. 알겠어. 내 꿈이 중요하지. 수정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는 꼭 훌륭한 의사가 돼. 약속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성준은 수정을 떠났다. 그리고 공부에만 매진했다. 죄책감을 일로 묻었다. 수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참았다. 성공해야 했으니까. 1986년 성준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성적은 전국 수석이었다. 큰 병원에서 레지던트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는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그의 겨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다. 이수정 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동료 의사가 전해준 말이었다. 성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며칠 전에 사고가 났는데 혼자 병원 가던 길이었대. 너무 안타까워. 성준은 미친 듯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장례는 끝나 있었다. 빈 영정 사진만이 그를 맞았다. 수정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수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주는 그 앞에서 무너졌다. 평생 처음으로 통곡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며칠 후 성주는 수정의 동생에게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언니가 아이를 낳았었어요. 뭐라고? 선배님 아이요. 하지만 언니는 선배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선배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성준의 세상이 무너졌다. 수정이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자신의 아이를? 그 아이는 어디 있나요? 사고 때 아이도 함께 있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결국 동생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다. 성주는 그 의미를 알았다. 아이도 죽었다는 것을. 안 돼, 안 돼. 성주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하는 여인과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까지 모두 잃었다. 그날 이후 한성주는 완전히 변했다. 감정을 버렸다. 사람을 믿지 않았다. 오직 일만 했다. 병원을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이듬해 그는 재벌가 딸 유진과 정략 결혼을 했다. 사랑은 없었지만 필요했다. 병원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 유진은 착한 사람이었다. 성준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아들 민혁을 낳았다. 하지만 성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수정이 있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이가. 현재 2025년 성준은 사무실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1986년 12월의 교통사고 기사. 노랗게 바랜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산모와 신생아 사망 추정. 신원 미상. 추정? 성준은 그 단어에 시선을 고정했다. 사망 추정이지 확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혹시? 전화벨이 울렸다. 박 과장이었다. 이사장님, 1996년이 아니라 1986년 3월 기록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집 고아원에 1986년 3월 15일 신생아 남아가 입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병원에서 옮겨졌다고. 성준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그 아이가 강지우인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날짜가 일치합니다. 성준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4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동시에 그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40년 전 그날처럼 새벽 2시 성준은 거울 앞에 섰다. 평소의 고급 양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얼굴에는 일부러 때를 묻혔고 머리도 헝클어뜨렸다. 거울 속 자신은 노숙자 그 자체였다. 이사장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박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 젊은이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지만 위험합니다. 만약 누가 알아보면. 괜찮아. 새벽이니 사람도 없을 거야. 자네는 차에서 대기하게. 성준은 지팡이를 짚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일부러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다. 경비원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다. 환한 불빛과 소독약 냄새. 당직 간호사가 그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어르신, 여기 어디 아프세요? 다리가 아파서. 성준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간호사는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보험은 있으세요? 신분증은요? 그게 없는데. 없으시면 곤란한데요. 일단 대기실에 앉아 계세요. 차갑고 사무적인 태도였다. 성준은 구석 의자에 앉았다.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다른 환자들만 먼저 진료를 받았다. 이게 현실이구나. 성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만든 병원이 돈 없는 환자를 이렇게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노보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새벽 4시가 되자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볼게요. 강지우였다. 밤샘 당직이었는지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걸음걸이는 경쾌했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지우는 성준에게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다. 성준을 노숙자로만 봤다.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괜찮네. 젊은이. 어디가 불편하세요? 왼쪽 다리가 아파서 며칠 전에 넘어졌거든. 지우는 조심스럽게 성준의 다리를 살폈다. 바지를 걷어 올리고 부은 부분을 확인했다. 손길이 부드러웠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 많이 부으셨네요. 혹시 당뇨는 없으세요? 잘 모르겠어. 일단 검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혹시 보호자는? 없네. 혼자야. 지우의 표정이 안타까워졌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휠체어를 가져와 성준을 태웠다. 검사실로 데려가고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를 찍었다. 모든 과정에서 지우는 성준 곁을 지켰다. 어르신, 결과 나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심한 타박상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있어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해요. 돈이 없는데. 성준이 일부러 말하자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자네가? 왜? 누구든 마지막 순간엔 따뜻한 손 하나가 필요하죠. 그 말에 성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문장, 정확히 똑같은 문장을 40년 전에 들었었다. 누구든 마지막 순간엔 따뜻한 손 하나가 필요해요, 성준아. 수정이 그렇게 말했었다. 가난한 환자를 돌보며 눈물을 닦아주며. 성준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너, 그 말을 어디서 들었나?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그 말. 따뜻한 손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 아, 글쎄요. 어릴 적에 누가 그렇게 말해줬던 것 같아요. 어릴 적? 누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어릴 때요. 어떤 여자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 지우는 기억을 더듬었다. 성준은 숨을 참았다. 꿈에서였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을 모르니까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주는 상상을 했었죠. 성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고아원, 부모를 모르는 아이, 그리고 수정의 말을 기억하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네. 성준은 애써 평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지우는 정성껏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국밥이라도 드시고요. 이건 자네 돈 아닌가? 괜찮습니다. 저는 또 벌면 되니까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따뜻했다. 성준은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청년에게는 수정의 마음이 흐르고 있다고. 고맙네. 정말 고마워. 성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우는 성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천만에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픈 사람을 돕는 거. 왜? 의사가 되려고 했나? 어릴 때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고아원에서요. 그때 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너도 크면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고. 성준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 의사가 누구였을까? 혹시 자신과 관련이 있었을까? 그 의사, 이름을 아나? 아니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만은 기억해요. 따뜻했어요. 지우는 다시 웃었다. 그리고는 다른 환자를 보러 갔다. 성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새벽 5시 성주는 병원을 나왔다. 밖에서 대기하던 박 과장이 달려왔다. 이 사장님, 박 과장, DNA 검사를 준비하게. 네,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해야 해. 확인해야 해. 성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만약 정말 제 아들이라면, 40년 동안 혼자 버티게 했다면, 말을 잇지 못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성주는 병원을 돌아봤다. 저 안에 자신의 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두렵게도 또 설레게도 만들었다. 수정아,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어. 그리고 너를 닮았어. 너의 마음을 가졌어. 성주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성준의 사무실. 박 과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표정이 무거웠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사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성준은 천천히 봉투를 받았다. 무게가 느껴졌다. 단순한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40년 세월의 무게였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사랑이직 고아원 입소 기록이었다. 입소아동 이름 미상우의 강지우로 명명. 성별남. 입소일 1986년 3월 17일. 입소 사유 교통사고 현장 인근 병원에서 이송. 보호자 없음. 특이사항 신생아, 건강상태 양호, 왼쪽 어깨에 붉은 반점. 성준의 손이 멈췄다. 1986년 3월 17일. 그날은 수정이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이틀 후였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고아원으로 보내진 것이었다. 이게 확실한가? 네. 당시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일 산모는 사망했지만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이 안 돼서 고아원으로. 박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사고 당시 병원 기록이었다. 산모 이수정 사망. 신생아 남아 2.8kg. 왼쪽 어깨 혈관종. 혈관종. 붉은 반점. 성주는 자신의 왼쪽 어깨를 만졌다. 그곳에도 같은 반점이 있었다. 유전이었다. DNA 검사 결과는? 성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박 과장은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봉인된 채로 건넸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직접. 성준은 봉투를 받았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70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다. 천천히 봉인을 뜯었다. 검사 결과지가 나왔다. 복잡한 수치들이 나열돼 있었다. 하지만 성준의 눈은 맨 아래 한 줄에 고정됐다. 판정 친자 관계 확률 99.99%. 친자 일치.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다. 성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4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살아있었다. 이 사장님, 박 과장이 급히 물을 떠왔다. 성준은 물을 마시며 겨우 정신을 가다듬었다. 제 아들이 살아있었어. 축하드립니다, 이 사장님. 축하? 성준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쓰디쓴 웃음이었다. 뭘 축하해. 40년 동안 내 아들을 고아원에서 혼자 크게 했는데
아버지 얼굴도 모르게 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다. 70평생 울지 않았던 한성준이 책상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제가 뭘 한 거지? 사랑하는 여자를 버리고 내 아들조차 지키지 못하고. 이사장님 모르셨던 일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알아야 했어. 확인해야 했어. 수정이가 죽었다는 소문만 듣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난 비겁했어. 성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평생 쌓아온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는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강지우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 네. 하지만 이사장님, 내가 어떤 자격으로 그 앞에 서겠나. 40년 동안 버려둔 아버지가. 그래도 진실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알아야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성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응급실로 향했다. 밤 10시, 응급실은 여전히 분주했다. 지우는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어린아이의 상처를 소독하며 울음을 그치게 하려 장난을 치고 있었다. 아프지? 하지만 우리 용감한 친구니까 참을 수 있지? 응. 자, 다 끝났어. 정말 잘 참았어. 지우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웃었다. 보호자인 어머니도 고맙다고 연신 인사했다. 성주는 복도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내 아들. 저게 내 아들이다. 수정과 내가 만든 사랑의 결실. 지우의 웃는 얼굴.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태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 모든 것이 수정을 닮았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도. 제대로 키웠다면 더 행복했을까? 성주는 생각했다. 만약 수정이 살아있었다면, 만약 함께 아이를 키웠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청년이 됐을까? 아니다. 지우는 충분히 훌륭했다.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 됐다.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누구보다 강했다. 이사장님? 지우가 성준을 발견했다. 놀란 표로 다가왔다.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병원 상태를 보러. 아, 네. 오늘도 환자가 많네요. 지우는 밝게 웃었다. 피곤할 텐데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성주는 지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강인턴. 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들었네. 지우의 표이 잠시 굳었다. 하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았나? 힘들었죠. 하지만 견뎠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았나?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요. 하지만 원망하진 않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었겠죠. 그분들도 힘드셨을 겁니다. 그 말에 성준의 가슴이 찢어졌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부모를 이해한다고. 자네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성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다. 그럼 저는 환자를 더 봐야 해서. 그래, 가보게. 지우가 돌아갔다. 성주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내 아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정이 남겨준 선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성주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아직은 없었다. 40년의 빚이 너무 컸으니까. 사흘 후 성주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해야 했다. 강지우 인턴을 제 사무실로 보내주게. 내선 전화를 끊고
성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70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다. 전쟁터 같은 수술실에서도 거대한 이사회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가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지우가 들어왔다. 여전히 맑은 눈빛이었다. 하지만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다. 부르셨습니까, 이사장님? 앉게. 지우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성주는 그 앞에 섰다. 그리고 오래 침묵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강인턴. 아니, 지우.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지우가 놀란 표를 지었다.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네, 말씀하십시오. 성주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와 고아원 기록,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수정의 사진이었다. 이 사진 속 여자를 아나? 지우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봤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누구신가요? 자네 어머니야. 네. 지우의 눈이 커졌다. 사진을 다시 봤다. 떨리는 손으로.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수정. 자네 어머니의 이름이야. 그리고 성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자네 아버지야. 순간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지우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거짓말. 이시죠? DNA 검사 결과야. 그리고 고아원 입소 기록. 자네가 입소한 날은 자네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날이었어. 서류들을 하나씩 건넸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읽었다. 친자 확률 99.99%, 입소일 1986년 3월 17일. 산모 이수정. 안 돼.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4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생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명절 때마다 혼자 남았어요. 친구들은 다 가족한테 갔는데 전 혼자. 목이 메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플 때도 혼자였어요. 무서울 때도, 외로울 때도, 평생을. 미안하다, 아들아. 성준이 무릎을 꿇었다. 70 노인이 30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이제 와서 왜요? 왜 저를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성준이 외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너도 함께 죽었다고 들었어.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어. 난 정말 몰랐어. 그럼 왜 확인 안 하셨어요? 왜 찾지 않으셨어요? 두려웠다.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는 세상보다 널 지키는 게 더 두려웠다. 가난했고 의대생이었고 내 어머니를 떠난 것도 그 때문이었어. 성공하고 싶었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다 잃었지. 지우는 주저앉았다. 바닥에 앉아 얼굴을 감싸쥐었다. 40년이요. 40년.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민혁이 들어왔다. 복도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민혁아. 성준이 아들을 봤다. 이제는 두 아들을. 지우는 내 동생이다. 민혁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지우와 성준을 번갈아 봤다. 그리고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 하지만 난 몰랐어. 지금까지. 민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질투심, 배신감,
동시에 동정심도 섞여 있었다. 그는 지우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내 동생? 저도 믿기지 않아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할 건 없어요. 민혁이 말했다. 그리고 지우 옆에 앉았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저처럼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민혁아. 성준이 아들을 봤다. 민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전 평생 아버지가 왜 저를 사랑하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왜 일만 하시는지, 왜 제 곁에 없으신지. 아들아, 그게 아니라,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누군가를 잃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 빈자리를 일로 채우셨던 거고. 민혁은 성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다. 아버지, 이번엔 잃지 마세요. 민혁아, 동생을 찾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세요. 저한테도 지우한테도. 성준은 아들을 꼭 안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민혁도 아버지를 안았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현실 같지 않았다. 평생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기고 형까지 생겼다. 지우. 민혁이 손을 내밀었다. 환영해요, 동생. 늦었지만. 지우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평생 혼자였던 손이 처음으로 가족의 손을 잡았다. 옥상으로 가자. 성준이 말했다. 세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준은 수정을 떠올렸다. 따뜻한 사람이었어. 자네처럼. 환자들을 사랑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지. 저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럼 자네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 사고 순간에도 자네를 지켰다고 들었어. 지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감사함이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수정이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민혁이 물었다. 성준은 두 아들을 봤다. 가족이 되는 거야. 서툴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전 잘 모르겠어요. 가족이 뭔지. 지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성준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배우면 돼. 우리 함께. 세 사람은 나란히 섰다. 아버지와 두 아들. 서툰 가족. 하지만 진짜 가족.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도 시작됐다. 1년 후 성안대학병원은 달라져 있었다. 로비 한쪽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다. 이수정 의료윤리위원회. 환자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치료비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고 의료진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위원회실 문패에는 위원장 강지우라고 적혀 있었다. 형, 이번 안건 검토 좀 부탁드려요. 지우가 서류를 민혁에게 건넸다. 민혁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받았다. 또 무료 진료권인가? 네. 백혈병 환자인데 치료비가. 승인하지 뭐. 그게 이 위원회 만든 이유잖아. 민혁이 웃으며 서명했다.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차갑던 눈빛이 따뜻해졌고 냉소적이던 미소가 진심 어린 웃음으로 바뀌었다.
동생 덕분에 내가 변했어. 돈만 보던 부원장에서 사람을 보는 의사가 됐지. 무슨 말씀을? 형도 원래 따뜻한 분이었어요. 아니야. 나는 아버지를 닮아서 차갑게 살았어. 하지만 넌 어머니를 닮았더라. 그 따뜻함으로 이 병원을 바꿨어.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지우는 이제 가족의 일원이었다. 주말이면 민혁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고 명절에는 성준의 집에 모였다. 서툴렀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후 3시 이사장실. 성준은 창가에 서서 병원을 내려다봤다. 77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이었지만 이제는 일만 하지 않았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책상 위에는 2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오래된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성준과 수정이 웃고 있었다. 벚꽃 아래에서 찍은 사진.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다. 다른 하나는 최근에 찍은 컬러 사진. 성준과 민혁, 그리고 지우.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어색하지만 웃고 있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수정아. 성준은 오래된 사진을 들어 올렸다. 우리 아들을 만났어.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그 아이를. 너를 정말 많이 닮았더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 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수정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할게. 대신 약속하지. 남은 생을 우리 아들들과 함께 살겠다고. 내가 못다한 사랑까지 내가 줄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민혁과 지우가 함께 들어왔다. 두 아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성준은 그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아버지, 위원회 1년 결과 보고서입니다. 민혁이 서류를 건넸다. 성준은 천천히 읽었다. 무료 진료 환자 523명. 치료비 지원 총액 15억. 환자 만족도 98%. 의료진 참여율 87%. 잘했구나. 아버지가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지우가 말했다. 성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너희 덕분이지. 아버지.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왜? 성묘를 가려고요. 어머니 산소에. 성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유진의 산소. 민혁의 어머니이자 한때 성준의 아내였던. 그리고 민혁이 지우를 봤다. 지우 어머니 산소에도 가려고요. 함께. 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 괜찮아요? 당연하지. 너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리고 두 분 어머니 모두 우리 아버지가 사랑한 분들이시니까. 성준은 두 아들을 번갈아 봤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고맙다 너희가. 뭐가요 아버지. 가족이 되어줘서. 일요일 맑은 날씨. 세 사람은 먼저 유진의 산소를 찾았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지. 성준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유진아, 늦었지만 아들을 데려왔어. 민혁이 말고 또 다른 아들. 내가 알았다면 좋아했을 거야. 지우도 절을 했다. 어머니, 처음 뵙습니다. 지우라고 합니다. 형님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혁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어머니, 이제 저도 형이 됐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에는 수정의 산소로 향했다. 작은 공동묘지 한편. 오랫동안 찾는 이없어 잡초가 무성했다. 어머니. 지우가 무덤 앞에 섰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머니의 묘였다. 저예요, 지우. 늦었지만 왔어요. 목이 메었다. 성준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수정아, 미안해. 이렇게 오래 방치해서 우리 아들이 찾아왔어.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가. 민혁도 함께 절을 했다. 어머니, 처음 뵙습니다. 민혁입니다. 제 동생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함께.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벚꽃 꽃잎이 날아와 무덤 위에 내려앉았다. 수정아. 성준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잃은 건 생명이 아니라 시간뿐이었구나. 너는 아들을 남겨줬어.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물려준 아이를. 지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민혁이 반대편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의 손이 이어졌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그래, 이제 괜찮아. 저녁 무렵 세 사람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로비를 지나는데 응급실에서 소란이 들렸다.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온 것 같았다. 제가 가볼게요. 지우가 달려갔다. 민혁도 따라갔다. 성주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두 아들이 함께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협력하며 서로를 믿으며. 진짜 형제처럼. 저게 바로 생명의 가치구나. 성주는 중얼거렸다. 생명의 가치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돌보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생명이었다. 성주는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갔다.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수정에게 40년이 지났지만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우리 아들을 만났어. 너를 정말 많이 닮았더라. 착하고 따뜻하고 환자를 사랑하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할게. 대신 약속하지. 남은 생을 아이들과 함께 잘 살겠다고. 내가 바랐던 그런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늘에서 지켜봐줘. 우리 아들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영원히 너를 사랑해. 성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과거와 현재. 수정과 지우. 잃어버린 시간과 되찾은 인연.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성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수정아, 보이니? 우리 아들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수정이 대답하는 것처럼. 잘했어요, 당신. 이제 행복하세요. 성주는 미소 지었다. 70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병원 옥상에서 지우와 민혁이 밤하늘을 보고 있었다. 형, 별이 참 많네요. 그래. 저 별들 중 하나가 우리 어머니들일까? 그럴지도요. 함께 계시면서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두 형제는 나란히 섰다. 별빛 아래에서. 생명의 가치는 결국 서로의 손을 잡는 데서 시작된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작아졌다. 아버지와 두 아들. 서툰하지만 진짜 가족. 병원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다.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치유되고 희망을 찾았다. 성안대학병원. 이제는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다. 사랑이 있는 곳, 용서가 있는 곳, 그리고 가족이 있는 곳.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다. 생명의 가치는 결국 서로의 손을 잡는 데서 시작된다. 즐겁게 들으셨나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시작되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해 주세요.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